필리핀 앙헬레스가 이상하다. 많은 교민이 코로나로 인해 철수하고 교민이 얼마 남지 않은 앙헬레스의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위주로 발전한 앙헬레스에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프렌드십을 나가보면 유난히 젊은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현 시국의 관광사업이 전면 중단된 시기에 젊은 사람 유입이 많아지는 점이 이상합니다. 교민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사업이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재벌아들 수준입니다. 고가의 독일 차들이 즐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차량이라고 해도 한국과 비교하면 두세 배 이상인 차량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현상입니다. 한국에 3천만 원 하는 차량이 필리핀에 오게 되면 6천만 원이 됩니다. 필리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남아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1억 하는 차량은 필리핀에 오면 2억 3억 하는 거지요. 헌데 20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 독일 비사 M사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재벌아들일까요?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그들의 대화 내용이나 행동을 보면 재벌아들의 부류는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무슨 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몰고 다닐까요? 현 시국에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저들이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교민들이 빠져나간 지금 시기에 고가의 독일 차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더, 현재 모든 산업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필리핀에서 JTB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금, 토요일 나가보면 차들이 즐비합니다. 현재 성업 중인 JTB에서는 성황리에 영업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흥청망청 써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고가의 외제 차량이 요즘 자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전부 보이스피싱범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스포츠 토토나 도박 사이트들은 현재 단속국 문제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허가받은 업체들 말고는 중소업체들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며 지내다가는 타깃이 되기에 2달, 3달 정도의 거처를 옮겨 다니는 수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토토나 스포츠의 경우는 운영진 이외에는 큰 돈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흥청망청 쓸 수 없습니다. 허나 보이스피싱범들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한 건이 성공하면 15에서 20%까지 커미션을 먹습니다. 적게는 10% 먹는 경우도 있고요. 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런 업체들 전화기 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대포폰을 한국에서 들려와 배급하는 것이지요. 아, 그런가요? 대포폰의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나가는 전화는 한국 전화번호로 수신발신이 됩니다. 이게 해당 100에서 150만원 선합니다. 그런 사무실에는 젊은 청년들이 적게는 3에서 5명, 많게는 8에서 10명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건당 받는 수수료를 일주일이나 10일씩 정산을 받습니다. 한 건에 1,000만원을 하면 수수료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1억이라면 한 건 성공해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돈이 넘쳐나는 거지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업소들도 손님으로 오는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겠네요. 다 압니다 하면서 모른 척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 쓰고는 싶고 통장에 넣어놔봐야 혹시 단속으로 걸리게 되면 전부 몰수를 당하니 있을 때 쓰자는 주의인 것이지요. 점점 많아지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안 좋아지네요. 다른 분을 만나 이런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젊은 사람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갔습니다. 필리핀 여자와 단둘이 사는데 집은 딱 보아도 고가의 하우스였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한 달 렌트비만 해도 월 15만 페소라고 하더군요. 15만 페소면 한국 돈으로 350만 원 정도입니다. 공과금과 이것저것 하면 400만 원 정도 하겠네요. 그런 큰 고가의 주택에 달랑 술집 여자와 둘이 살고 있는 거 보고 궁금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보이스 피싱범들이라는 소리네요.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가족들과 살면서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앙헬레스 유명하신 분들도 보면 거의 일본 한국 차가 주류입니다. 독일 차량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보면 한국에서도 고가의 차량들이 보이더군요. 저런 차를 필리핀에서 왜 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런 이유에서입니다. 또 다른 분과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옆에 젊은 청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니 바로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몰라서 이사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뉴스에 그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인 보이스피싱범들이라고 해서 일당이 잡혀 뉴스에 사진이 찍혀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뚜렷이 하는 거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필리핀의 유학원도 문을 닫고 한국인을 찾는 직업이 얼마 없음에도 한국 청년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위에 뚜렷이 하는 일 없는데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많으나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둔하면서 생활하며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 저희 집 옆에도 왕래는 없는데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저런 일을 하는 걸까요? 거의 100% 그렇다고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한 예로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서 레스토랑이나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범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은행 시간 한국의 업무 시간에 일을 합니다. 경찰 관련이나 은행 쪽으로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은 오전부터 일을 해서 관공서 및 은행 업무 마감 시간까지 일을 하지요. 한국 공휴일에는 쉽니다. 그러니 밤에 하는 일이 없으니 술집을 다니는 것이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일하는 시간이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로운 시간인 거네요. 필리핀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궁금점이 듭니다. 왜 보이스피싱범들을 못 잡지? 그들은 가정용 인터넷이 아닌 심카드로 꼽기만 하면 되는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유동이 간편하고 쓰다가 버리기도 쉽고 유심에다 돈을 넣고 쓰다가 돈이 떨어지면 새로운 유심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잡기가 힘이 든 이유이기도 하지요. 보통 경찰에 잡혀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잡혀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필리핀 경찰이 능력이 좋아서 잡는 것보다 주변 신고로 잡는 게 더 많은 거지요. 필리핀 와이프와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 남자친구가 돈을 너무 잘 번답니다. 돈 뭉치를 들고 온다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답니다. 결혼 절차를 물어봐서 답변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여성들도 한국인 남자가 돈 벌어오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은 절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하지만 필리핀 여성들도 한국인이 무엇을 하는지 대충 합니다. 주변에서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젊은 사람이 돈을 잘 벌어온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 회사는 매번 옮겨 다니고 집 또한 자주 옮긴다. 이런 사람은 100% 보이스피싱범임을 필리핀 여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가의 독일 차량이 자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앙헬레스의 고가의 수입차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범들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앙헬레스 주변으로 넓게 퍼진 보이스피싱범들이 많아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